금지행위 3페이지 금지행위입니다. 제가 99년부터 10회 시험부터 강의를 했는데 이제 18년째 올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험 보고 나면 뒤에서 답을 불러주는 것 같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험 보기 전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하여튼 그 학원은 잔인한데고 학원가는 이 적중을 못 시고 가면 버틸 수가 없어요. 이 학교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다음 주도 보장 안 되는 게 학원인데 그 18년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적중은 잘 시키니까 오늘 한 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기에 있는 교재만 알아도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금지행위인데 이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 문제에서 3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한 문제에서 3문제 이상.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이거는 또 스님들마다 암기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가급적이면 암기하는 방법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행위입니다. 우리 교재 보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행위인데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입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자신의 명의를 용케 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이고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도 위반이고요.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거나 또는 자동차를 선물로 받아도 위반입니다. 중개 보수 외에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실비 명목으로 실비 받는 건 상관없죠? 실비 명목으로는 받아도 됩니다.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니까 여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을 했다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요.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중개를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알선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속했으면 그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되는데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금지 행위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속이는 것도 금지 행위입니다. 현업에서는 대두리 친다고 하는데 매도인이 1억 받아달라고 했는데 매수인한테 1억 1,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인이 300만 원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천에 거래해가지고 1,000만 원 떼먹으면 이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4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청약 통장 같은 거 하면 3년에 2,000만 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애인하고 의뢰인하고 거래하는 것 되죠? 개업공개사의 배우자하고 의뢰인하고 거래하는 건 상관이 없죠? 직접 거래 아닙니다. 그러나 실장 명의로 샀다가 대파는 것은 직접 거래죠? 실장은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잖아요. 실장이라고 하면 소속공개사 아니면 중개보조원이잖아요. 그 직원 명의로 샀다 대파는 건 안 돼요. 실장 명의로. 그러나 애인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샀다 파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단 애인이나 배우자가 실제 자금을 지급했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자금 지급은 개업공개사가 하면서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애인 명의로 했다 이런 지문 나오면 그건 금지행위겠죠. 자, 그 다음에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입니다.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투기조장 금지행위다.
그러면 A가 B에게, B가 C에게 이렇게 팔았는데 B는 1억에 사가지고 다시 1억에 팔아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등기법에서 또는 민법에서 모두 생략 등기 있죠? 모두 생략 등기도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모두라는 것은 머리 두자입니다. 모두 발언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처음부터 뭐냐면 땅에다가 보통 다가구 지어가지고 그걸 팔면 매수인이 땅만 산 걸로 해가지고 건물은 자기가 그냥 매수인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거죠. 머리부터 처음부터 생략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모두 생략 등기란 모두가 전부라는 뜻이 아니라 머리 두자라고 모두 발언할 때 못자 두자 그 처음부터 생략 등기 왜 그렇게 써요? 매도인은 그러면은 토지만 샀다가 토지만 팔면 양도차익이 별로 안 남았는데 건물 지어가지고 하면은 양도차익이 많이 남았겠죠? 그럼 양도소득세 많이 내야 되잖아요. 1년 안에 팔면. 그래서 아예 건물은 안 팔고 토지만 파는 것처럼 해서 매수인이 건물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원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건물 지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다시 파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 모두 생략 등기나 중간 생략 등기나 모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탈세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것을 중개한 개업공개사는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투기조장에 해당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상대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다. 저는 매무수거 관직 상투 이렇게 함께했는데 한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오는 이유가 금지행위 자체에서 한 문제, 행정형벌에서 한 문제,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두 개만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습니다. 적법한 분양권입니다. 이걸 매매를 업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1번 처벌받지 않는다. 2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답은 몇 번요? 2번? 1번? 1번 X. 답은 2번이죠. 2번. 2번.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했으니까 건물 매매를 업으로 한 거와 똑같아. 1년에 1천만 원이고 분양권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적법행위, 분양 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로 했으면 3년에 2천만 원. 말장난이 심하니까 정확하게 봐야 돼요. 대충 알면 대충 다 틀려요. 공인중개사법은.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중요해요. 2차 과목 중에서. 왜?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점수 받기가 최고 쉬워요. 근데 이건 전혀 안 하고 공법보다 더 어렵다, 민법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전혀 안 하고 맨날 민법만 잡고 앉아서 민법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번 8회 모의고사 저 밖에 점수 보니까 제가 출제했는데 최고 점수가 85점 나왔더라고요. 평균 67점 나왔더라고요.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은 웃길 거예요. 한 달 전에 본 거나 한 달 후에 보는 거나 계속 점수는 안 올라가고 그대로죠. 예, 출제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긴장하라고. 너무 쉽게 내버리면 또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일부러 점수는 맨날 그대로예요. 한 달 전에 하나, 지금 보나 또 그러나 시험 보는 날은 점수 올라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속 긴장을 하고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문제인데 중개보수 초과 징수하여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다. 300만 원 선고받았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은 이 행정처분 나와 있죠. 행정처분.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취, 취소할 수 있다. 절대적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적법행위다. 아무런 처벌 안 받는다. 답은 뭐예요?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된다. 처벌 안 받는다. 답은 1번요? 2번?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네, 답은 1번입니다. 1번이 아니고, 1번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2번. 왜냐하면
여기까지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고만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벌금 300만 이상 선고받으면 조금 전에 결격사유 했어요. 결격사유. 결격사유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지금 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까지 틀릴 뻔했는데 취소. 그래서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짧은 지문이 더 어렵다고요. 정확하게 봐야 돼. 정확하게. 포인트는 벌금 300만 원 선고받은 거에 결격사유라고요. 취소해야 되죠. 그냥 중개보수만 받고 아직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는 취소해야 됩니다. 징역을 선고받거나 하면. 자, 그래서 금지행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맨 밑에 매수신청 대리 금지행위도 참고로 보십시오.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건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죠. 매수신청 대리 금지행위는 2번, 3번이 출제됐어요. 2번, 3번. 3번 한번 읽어보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왜 그래? 경매라는 것은 경쟁매매로 1등 한 명만 뽑는 거죠. 근데 둘 다 1등 시켜주겠다 하면 그건 사기잖아요. 둘 다 1등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짓은. 2번도 마찬가지죠. 한 명은 대리인으로서 한 명은 본인으로서 입찰을 해버리면 대리인이 피해보겠죠.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금지행위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시험에 출제된다. 자,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4페이지. 옛날에는 제가 정강의할 때는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있었어요. 정기검사. 1년에 한 번씩 잘못이 있든 없든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제가 질의해가지고 법 많이 바뀌었어요. 나는 중개업을 5년이나 했는데 한 번도 정기검사 안 나왔는데 왜 나만 빼고 정기검사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더니만 시간이 없어. 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못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법령을 위반했습니까? 위반하고도 왜 국가 지자체는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바꿨어요. 이제는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조사를 안 나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정기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시검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잘못한 징후가 있어야 검사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민원 제기된 건만 나갑니다. 누가 민원인이 저 개업공개사 때문에 손해입었다 이렇게 민원 제기된 것만 조사를 가요. 그렇지 않은 한 조사를 거의 안 옵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동량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2번 이 법 위반행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3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4번 자격 정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5번 등록 취소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6번 업무 정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문제는 만들 수 있겠죠. 옛날에는 수시검사, 정기검사가 있었는데 삭제됐다. 그래서 옛날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 미달 X, 지정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상 명령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삭제됐어요. 뭐가 삭제됐는지 알 필요 없고 여기 있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어쨌든 정기검사, 수시검사 다 삭제됐습니다. 자, 개시 의무 위반. 아까도 말했지만 등수보자 같이 시작. 몇 등인지 등수보자 4개가 개시 의무입니다.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되고요. 중개보수 요일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게시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중개업 하려면 이 4가지를 게시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게시할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여기다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하려면 3가지를 추가로 더 게시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원본,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율표, 매수신청 대리를 위한 보정설정 또 해야 됩니다. 그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7개를 게시해야 되고요. 중개업만 하려면 4개만 게시하면 됩니다. 자격증은 따로 없죠. 매수신청 대리를 하든 중개업을 하든 하나만 게시하면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추가로 3개 더 게시해야 된다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율표, 매수신청 대리를 위한 보정설정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장 등록은 따로 할 필요 없어요. 매수신청 대리 한다고 인장 등록 따로 할 필요 없죠. 중개업 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에도. 이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아도 처벌은 개업공개사가 받는다고요. 왜? 게시 의무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게시 의무, 보존 의무 2개 합해서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뒤에 자료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만 더 다시 정리해보면 게시 의무는 했고요. 예, 보존해야 돼. 게시는 등수보자가 게시해야 될 거고 보존해야 될 거 보겠습니다. 보존.
보존해야 될 것은 3년짜리가 확인설명서와 보존 개시 합해서 한 문제 나온다고요.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이 두 개는 3년 보존이고 나머지는 다 5년이 보존하는 거 3년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제가 이거 특강 교재가 다른 학원에서는 특강을 여러 번 한 학원도 있기 때문에 교재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에듀프로에도 이게 질문을 냈더라고요. 네가 강의하면서 비교하는 거 뭐 3년 5년 내준 거 한 번만에 일괄적으로 할 수 없냐 해서 지금 특강 교재 이걸 채택했어요. 다른 교재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암기하는 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가 있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있고요. 매수신청대리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된 행정처분대장, 행정처분대장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영수증.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있기 때문에 교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수 영수증은 수수료만 중개보수로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다 아직도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수수료만 중개보수로 바뀌었어요. 중개보수는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다. 그 다음에 일반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이게 뒤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지금 필기 안 해도 뒤에 자료를 끝까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다 있어요.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보존 의무 없다. 보존 의무 없다. 일반중개계약서는. 그래서 보존 의무, 개시 의무 합해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행정처분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시험에 두 문제. 자, 컨닝 페이퍼 만들어야 되는 게, 컨닝 페이퍼를 만들라는 말은 꼭 시험장에 들어가서 컨닝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컨닝할 각오로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돼요. 지금 점심시간도 얼마에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1시간 20분인가요? 12시 반부터 보죠. 2차만 보는 분은 11시 10분부터 아마 12시 반, 1시간 20분이에요. 점심시간이. 그 배 터지게 밥 먹으면 잠 와요. 밥 많이 먹지 말고 그냥 좀 굶으면서 공부하시라고 컨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2차만. 거기에 꼭 해야 될 게 이게 행정처분 두 문제 나온다고 시험에 지금 이게. 행정처분 두 문제 나와요. 단순히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기하는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니까 암기하는 거 있고, 그 다음 7페이지 행정형벌, 질서벌, 여기서 두 문제 나와요. 그 반드시 뭐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좋은 방법으로 꼭 이거는 앞대가리라도 적어가지고 암기해야 돼요. 두 문제, 네 문제고요. 그 다음에 꼭 단순히 암기하는 게 반드시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면 거래계약서 필요적 게재사항, 금융계약서 필요적 게재사항,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이 5개에서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요건 좀 다 뒤에 암기하는 건 정리되어 있어요. 이 5가지에서 시험 두 문제 나온다. 그럼 6문제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게 꼭 컨닝 페이퍼 만들어야 되는 게 이거 5개 암기하면 두 문제, 행정처분 두 문제, 행정벌 두 문제 해서 6문제가 반드시 시험에 출제돼요. 자, 그래서 자격 취소 이것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자, 뒤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취소되었을 때 7일 이내,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과태료,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 다음에 자격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되고요. 청문은 취소 3개가 청문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의견진술기회를 부과해야 됩니다. 의견진술기회, 자격정지는. 자, 이 중에서 이 두 개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나머지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대상은 공인중개사고요. 청문이 유, 한자로 유는 청문을 실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문이라는 말은 들을 청, 들을 문입니다. 묻는 게 아니라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이에요. 청문하는 것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들을 청, 들을 문. 국회 청문회 하면 듣는 게 청문회예요. 묻는 게 아니고요. 들을 청, 들을 문입니다. 그 다음에 반납하는 것도 취소 3개는 반납합니다. 취소 3개는 반납하는데 자격 취소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 7일 이내에 등록 간증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에도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안 하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청문은 하는데 지정 취소는 반납은 하지 않는다고. 취소 3개 청문, 취소 3개 반납한다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격 취소는 기속이라는 말은 반드시 요건에 해당되면 취소해야 된다는 뜻이죠. 취소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면 X다. 암기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제가 암기하는 방법 말하지 않겠는데 4가지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옵니까 X입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OX. 옵니다. 오죠? 이 법이든 저 법이든 등록은 취소돼요. 자격 취소만 이 법이라고요. 여러분들 틀리게 하려면 유도 질문하면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점수 안 나오게 하려면 얼마든지. 등록은 취소해야 되잖아요. 자격 취소만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아야 돼.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받은 판례는 못 봤습니다. 저는 개업공개사가 사기치는 거 많아서 구속된 거는 많아요. 예를 들면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라고 전세금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돌려막기 하고 하다가 나중에 40억 적발된 게 있었어요. 경기도 오산에서 구속됐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죄 위반으로 구속. 사기죄 공인중개사법 가치 위반인데 구속 사유는 사기죄예요. 기망행위 속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그래서 사기죄 위반으로 구속돼도 자격 취소는 안 되는 거죠. 등록은 취소돼도 3년 있다 다시 등록하면 되잖아요. 자격 취소는 돼버리면 다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지만 등록 취소되면 자격증이 있는 거 가지고 다시 3년만 지나면 등록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가 35만 명, 개업공개사가 9만 명인데요. 약 그 중에 35만 명 중에서 1년에 자격 취소되는 사람이 10명 정도 돼요. 뭔지 제가 통계를 자세히 보니까 죽은 사람 이런 거 자격 취소했더라고. 죽고 없는 사람. 왜냐하면 한 명도 자격 취소가 없다면 또 뭐 했냐, 공무원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할까봐 죽은 사람 자격 취소하고 이랬더라고요. 징역형 받아가 자격 취소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자격증 빌려줬다고 자격 취소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9만 명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약 1만 명은 빌려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진, 게시되어 있는 사진하고 실제 업무하고 있는 사람, 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중개사무소 가면 그 사진인데 가서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거 4개 등수 보자 이거 쳐다보고 서 있으면 봉투에 20만 원 넣어가지고 갖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등록관청에서 나오셨습니까 하고. 그래서 제가 김영란법에 의해서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중하게 사양했는데 1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죠. 경조사도 1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 학원 강사는 받아도 돼요. 공무원이나 이 공무원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은행도 국고수납하니까 공무를 대행하니까 안 되더라고. 은행원도 국고수납을 대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거니까 국고수납하는 거 이런 것도 은행 직원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제 처제는 여행사협회 다니는데 여행사협회도 안 된대.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된대요. 저는 좀 주세요. 받아도 되니까. 농담입니다. 농담 또 너무 또. 자, 어쨌든 자격정지 사유. 제가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도 뒤에 다 정리해놨어요.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한 22번 정도 나와요. 뒤에 정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하고 몇 가지만 설명하면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는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뒤에 거짓 부정이라는 말 다 정리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고인데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오직 보고는 자격 취소밖에 없어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지정 취소 이런 거는 보고가 없다고요.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되고 7일 이내에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는 거는 취소세에게만 반납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 그게 암기하는 방법을 저는 암기하는 방법이 별로 좋진 않은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중 금인 확인계 우리 시험에 구체적 기준이 나와요. 구체적 기준이 이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30일부로 신설됐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이게. 왜냐하면 무조건 6개월 이하라고 하면 공무원이 6개월도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업무정지 시킬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 재량권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 기준을 6개월, 3개월 정하고 이 구체적 기준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더하거나 빼줄 수 있도록 했다고요. 이거는 공법에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법에. 그런데 공법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강의를 안 할 뿐이죠. 공개사법엔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구체적 기준까지도. 그래서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고요. 가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죠.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 국토교통부령에 있는지 대통령령에 있는지 어디에 있다고 이게? 국토교통부령에 있다고 이 구체적 기준이.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들으면 80% 이상은 적중시킵니다.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자격정지, 업무정지,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취득세 3배 이하 가태료, 3배 이하 가태료,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5% 범위 내에서 가태료 부과하는 것,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요 세 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어차피 우리 시험 범위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다 포함되죠. 자, 그래서 이 자격정지, 업무정지만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행규칙이고요. 나머지는 시행령,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그 다음에 자격정지, 업무정지 100만 원 가태료, 500만 원 가태료 요거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뒤에 프린트 정리되어 있는데 2분의 1이 10번, 10분의 1이 10번, 3분의 1 3번, 3분의 1 2번, 5분의 1 3번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은 초과할 수 없죠. 취득세 3배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3배 이하가 되는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잔금일로부터 제가 뒤에 프린트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인지 잔금일로부터 60일인지 정리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되죠. 안 하면 처벌 규정이 뭐예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면 처벌 규정이 뭐냐고요? 우리 교과서엔 잘못되어 있어요.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죠. 기본서에 잘못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취득세 3배, 취득세 3배가 아니라 취득세 빼기, 프린트에 다 있어요, 뒤에. 취득세 빼기 전분의 20이면 2%잖아요. 취득세가 전분의 44%죠? 여기에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라고요.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 안 하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있다고 처벌 규정이. 지금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지 좀 리액션이 있어야 뭐 있는데 무표정하게 있으면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한 문제만 건지면 돼. 오늘 와가지고는 뭐 모르던 걸 전부 신선한 충격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연하지, 다 아는 거죠. 대부분은 아는 것 중에서 혹시 헷갈리던 거 한 개만 건지면 큰 소득이 있는 거에 많은 걸 원하지 말라고요. 지금 그대로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라니까. 시험 볼 때까지 안 잊어먹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도로 더 까먹어버리가 점수 줄어들어요.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숫자 주의하시라고요. 이거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5분의 1이면 뭐예요? 그러면 3천만 원에 5분의 1이면 하나만 연습을 하면 3천만 원에 5분의 1이면 600만 원을 더해주거나 600만 원을 빼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2,400만 원부터 3,600만 원인데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3천만 원 초과할 수 없으니까 3천에서 2,400만 원까지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무원이 2006년 1월 30일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거예요, 이게. 그 시험에 구체적 기준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중계약서, 이중소속, 그 다음에 금지행위는 구체적 기준 6개월입니다. 금지행위 오늘 또 했잖아요. 7개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금지행위가 뭐 거짓된 은행, 중개보수 초과 징수 여러 가지가 있었죠. 6개월이라고 구체적 기준. 그 중에서 3개월을 더하거나 빼줄 수 있는데 아무리 더하더라도 9개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인데,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시험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격정지에도 해당되고 업무정지에도 해당되는 거 공통적인 거. 이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는 거는 공통적인 거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공통적이네.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그래서 이중검인 확인계, 저는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중. 자, 이중 정리해보면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 첫 번째,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하고 똑같은 게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 이중직업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겸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겸업이 직업을 2개 가지는 거 겸업 똑같은 말이잖아요. 2개, 3개 가지는 게 이중직업. 3중직업, 4중직업 다 마찬가지예요. 이중직업. 2개 이상 직업 가지는 게 이중직업. 겸업, 여러 개 업무를 겸업하는 것인데,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같은 말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은 이중사무소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은.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개인인 경우에는 적법행위입니다.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중개업을 하면 공무원법에 저촉됩니다. 판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을 하면서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 소장하면 맨날 거기 있어야 되는데 계약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양도대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 아파트 밤에 경비하고 낮에 중개업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직접 계약서 작성만 한다면 이중지급을 가져도 상관이 없다고요. 옆에 식당 사업자 등록해놓고 그 옆에서 중개사무소 같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단 직접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지 빌려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등록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그런데 이중계약서는 징역 벌금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됩니다.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형법상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따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중계약서 적어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징역 벌금은 없다고요. 등록만 취소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서 적발되면 형사고발하면은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격정지는 보고도 없고 반납도 없다. 보고는 자기 취소만 보고다. 반납은 오직 취소 3개만 반납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이거는 뭐 단순히 암기니까 다 암기 방식이 다르니까 저는 제 방식대로 그냥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 저는 사부, 결의, 소양, 업체 이렇게 했는데 사망, 해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양도대여하고 같은 말이 성명을,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게 똑같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등록증 양도대여고요.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대여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양도대여,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소속,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1입니다.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증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고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로 안에 5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5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순서는 지금 임의적 취소부터 먼저 되어 있네요. 프린트 순서는 제가 절대적 취소 뒤에 거부터 먼저 했네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법제 14조 법인의 겸업제한 위반,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임의적 취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 보정설정은 하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정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때는 임의적 취소. 그 외에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외에 모두는 전속중개계약의 임의적 취소가 2개라고요.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빼곤 다 업무정지. 금지행위 최근 1년 이내에 3+1입니다.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유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월 초과 무단유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인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취소 사유. 지정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지정취소는 할 수 있다. 저는 부운정일해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에 2천만 원 플러스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했죠.
이건 등록만 취소할 수 있다. 징역벌금 규정은 없다 따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별도로 징역벌금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 동국대학교 신정아 교수가 박사학위 거짓으로 취득했다고 처벌받은 것은 박사학위 거짓으로 받았다고 처벌받은 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지정받으면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까지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 왜 이게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지를.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지정도 취소할 수 있고 플러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게 특히 중요한데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죠. 뒤에 거짓 부정이라는 말 22번 정리되어 있다고 오늘 자료에. 그래서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맨 밑에 업무정지 사유 15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사유. 결정, 공일인,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 이렇게 저는 암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앞에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 3개월짜리가 있고 맨 마지막은 구체적 기준이 1개월이에요. 1개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고용하고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6개월.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개사,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 플러스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공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되면 취소를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확인 설명서를 쌍방에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 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우리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했을 경우는 거래가 이루어져도 일간신문사에 통보할 필요 없죠. 근데 거래정보사업자에게는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돼. 안 하면 거짓정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정보망은 개업공개사들이 눈만 뜨면 그 정보망 들어가서 본다고요. 근데 신문은 일주일 전에 광고난 그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주일 전에 신문 찾아본 사람 없죠. 그래서 신문사에 다시 광고할 필요 없다고 거래가 됐다고. 신문사에는 통보할 필요가 없지만 거래정보사업자에게는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를 안 하면 계속 거짓정보가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3개월입니다. 인장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 3개월입니다. 인장등록은 소속공인회사는 자격정지,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는 사유는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기타 등등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전부 다 업무정지입니다. 임의적 취소 딱 2개라고 했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만 등록 취소할 수 있고 그 외에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다. 그 다음에 업무지역 범위 위반입니다. 소위 중개인은 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감독상 명령 위반입니다.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상 명령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 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은 3개월,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기타 등등이에요. 기타 등등 이 포괄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민원이 제기됐다면 무조건 여기 기타 등등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부동산 할 때 보면은 영정사진처럼 큰 사진을 그 등록 신청할 때 사진 내잖아요. 조그마한 거. 그걸 냈더니만 확대해가지고 주더라고요. 이거 사무실에 게시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법에 이거 게시하라는 말이 어딨냐 이렇게 따졌더니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하기 싫으면.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했어요. 법에는 없는데 기타 등등에 해당된다고. 기타 그 밖에 행정명령이래. 행정명령. 행정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보통 서울도 그런 거 중개사무소 가보면 사진 크게 걸어놓은 거 못 봤어요? 혹시 뒤에?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건 지자체별로 달라요. 시군구별로 하는 데도 많아요. 지금 서울 경기 쪽에도. 그 자격증 사진 크게 여자 사진 걸어놓고 남자가 중개업하고 앉아있으면 맨날 민망하잖아요. 다만 그 빌린 것처럼 느낌이 오도록 못 빌려주는 거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명찰도 줘요. 모가지에 거는 명찰도 준다고. 이거 꼭 달고 하라고. 그래서 거기 붙여놨어요. 뒤에 사진 밑에다가 이 공인중개사 외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써가지고 사진 줘요. 걸어놓으라고 액자에. 안 하겠다 하니까 그 밖에 기타 등등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타 등등 포괄적 규정이 있다. 5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보면은 업무정지는 청문하지 않고 의견 전술 기회만 줍니다. 5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는 말이 공인중개사법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국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거나 그 다음에 청문을 하거나 또는 의견 제출 기회 또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그래서 공청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어요. 공청회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듣는 게 공청회인데 이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 공법에 많죠? 공법에 각종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하면 그게 다 불특정 다수에게 규제하는 거잖아요.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됐다고 국가가 손실보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여러 사람한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예요. 원칙적으로 하려면은 뭐 사드 배치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공청회를 거쳐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해석상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일단은 특정 다목적 댐을 건설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다 공청회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청회 없어요. 공법에 있고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이 둘 중에 하나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청문해야 되는 거는 규정하고 있어요. 취소 세계는 청문해야 된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있어요. 그런데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없어요. 단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말은 매수신청대리 규칙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험에 대통령령에 있다, 국토교통부령에 있다, 또 뭐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이런 게 출제됐어요. 요번 제가 8회 모의고사에도 그런 거 출제된 것 같은데 대통령령에 있는 것은 그런 게 출제됐다고. 예를 들어서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가 있는데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사항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없다? 그 시험에 나왔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의견 전술 기회도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자, 그래서 또 법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것도 자료에는 왜냐하면 수업 듣는 자료에 너무 완벽하게 해놓으면 자료만 받고 수업 안 듣잖아요. 그래서 수업 안 듣는 분은 다 모르겠지만 자료를 약간은 여백의 미를 남겨뒀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너무 완벽하면 자료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법 이름, 청문은 무슨 법에 의해서 청문한다? 청문은 행정절차법. 법 이름 알아야 됩니다. 행정절차법. 청문 절차가 행정절차법에 있다고. 청문하고 안 하고는 공민회사법에 있어요. 취소 세계는 청문해야 된다는 말은 있는데 그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청문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피청문인에게 청문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말은 행정절차법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세 가지죠. 등록 취소, 폐업, 사무소 이전 세 개는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간판 철거 안 하면 업무정지, 과태료 뭐에 위반하면 안 하면 철거. 빨리 말해봐요. 하나 업무정지, 과태료 둘 중에 뭐냐고요. 예, 아무런 처벌 규정 없습니다. 폐업한 사람한테 업무정지 못하잖아요. 뭐하냐면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신 집행하고 비용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이런 거 없어요. 폐업하고 없는 사람 등록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비용만 대신 집행하고 비용만 받는다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과태료 이의신청 무슨 법이에요? 과태료 이의신청. 이 세 개는 법 이름이 공인중개사법에 있어요. 이게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거 있어요. 이의신청, 과태료 이의신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법 이름은 기억해야 됩니다. 청문 절차 구체적으로 10일 전까지 청문서 도달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법 이름이라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도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죠. 지금 5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하고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 그리고 업무정지당해도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당해도 출입문에 업무정지당했다고 써붙일 의무 없죠. 매수신청 대리는 업무정지당하면 출입문에 써붙여야 되죠. 업무정지는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업무 재개한다는 신고 없이 업무해도 됩니다. 휴업은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휴업했다가 업무를 재개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업무정지는 당한 거고요. 휴업은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 다 업무정지 기간 중이나 휴업 기간 중이나 둘 다 폐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여기는 여백이 남아가지고 밑에 최근에 개정된, 올해 개정된 건 아니고 작년에 개정된 것들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직무교육은 나번에 보면 직무교육을 옛날에는 시도의사만 실시했는데 지금은 등록관청도 직무교육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제도가 5개가 있어요. 직무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5개가 있는데 문제 내보겠습니다. 이 5개 교육 중에서 시도지사가 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진행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죠. 이 교육 5개 중에서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하면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5가지 교육 중에서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답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에요. 자, 5개 교육 중에서 돈 안 내고 공짜로 받는 교육은 하면은 딱 하나가 있어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제가 실시하러 강사로 가봤는데요. 이건 의무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고 실시하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교육받으러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현실적으로? 다 옵니다. 지금 안 온다고 했는데 다 와요. 안 오면 뭐 교육을 어떻게 하겠어요? 왜 다 오냐면은 거벌조의 등록관청에서 그 현업에 나가면은 친목회라는 게 있어요. 친목회가 지회, 지부 이렇게 친목회가 있어요. 현업에서 그 친목회장한테 그 등록관청에서는 지회로 통보하고 지회에서는 친목회장한테 통보를 해요.
안 나온 사람 나오면 다 자필 서명 날인하고 교재 받아가라. 만약에 사인 안 돼 있는 사람 위주로 단속하겠다. 이렇게 직접 말 안 하고 친목회를 통해서 말한다고 전달한다고요. 다 나와요. 그걸 행정지도라고 그래. 행정지도. 우리 예를 들면 옛날에 통일벼 심으라고 하는데 통일벼 안 심었다고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근데 안 심으면 비료도 외상으로 안 주고 이래. 옛날에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그러니까 심을 수밖에 없어요. 행정지도를 하니까. 따라서 그래 사고 예방교육 잘 받으러 나오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어쨌든 그래 사고 예방교육은 지금 윤리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제도 5개 반드시 나와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 어쨌든 등록관 정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라번도 이게 뭐냐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승계된다. 옛날에는 법인이 등록 취소돼도 그 대표이사는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가지고 중개업하는 거는 바로 할 수 있었어요. 개인 이름으로. 근데 지금은 안 돼. 사장은 법인이 등록 취소됐으면 3년 동안은 개인 이름으로도 등록이 안 돼요.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법인인 경우 대표자에게 승계되도록 개정됐다. 이 개정된 데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번에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뒤에 아마 자료 다 보셨어요. 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 3개 비교해놨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3개 비교해야 돼요.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될 수 있는데 출제위원은 될 수 없어요. 출제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위촉하죠. 임명 위촉하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될 수 있습니다. 바번에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죠. 그래 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입니다. 지금 여기 딱 적혀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험에 비교해서 나오니까 자꾸 다른 데 있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어차피 비교는 해야 돼요. 저도 딱 보고 자료에 있는 것만 읽으면 좋은데 왜 자꾸 엉뚱한 거 하냐. 자료에 없는 거. 아직 공부가 안 돼. 지금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놀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지금 고통을 받아야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시험장에서 가슴 벅찬 희열을 느껴요. 그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제가 뒤에서 답을 불러주는 것 같아서 가슴 벅차 미칠 것 같다. 이런 그 합격 수기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합격하면 수기 좀 올려주세요. 자, 4번도 작년에 개정됐어요. 옛날에는 계약만 성립되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그 아번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10일 전까지, 연수교육 2개월 전까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자번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되죠.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하면 X예요.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0.9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만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판례에 오늘도 지금 좀 전에 개정된 것도 내드렸는데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즉 3자간 명의신탁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자간 명의신탁은 횡령죄에 해당돼요.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그러나 3자간 명의신탁이나 소위 계약 명의신탁은 이제 횡령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왜냐하면 이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왔다고? 2016년 5월 19일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돼 있죠? 종전 판례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전원합의체에 붙여야 돼요. 대법원 판사가 총 14명인데 그 중에서 법원 행정처장은 당년직 대법관인데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13명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종전 판례를 변경하려면. 그 종전 판례가 변경됐다고요. 언제? 2016년 5월 19일부로.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하고 7페이지부터는 식사하고 2시 1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